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가의 철학과 그들의 논리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가는 개념과 실제를 분석하며 중국 철학의 중요한 자취를 남긴 사상가들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가는 중국 전국시대 제자백가 중에서도 논리학과 개념으로서 명과 실제로서의 실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파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개념과 언어의 명확성을 추구하며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명가는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개념과 논리를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전국시대는 춘추 전국시대의 연장선에서 여러 국가가 경쟁하며 법과 정치체계가 복잡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행정,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언어와 논리를 분석하는 명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명가 사상은 실용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국시대의 법률 분쟁이 많아지면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과 논리를 명확하게 다루는 학문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법률과 개념의 엄밀한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과 사상의 기초가 마련되던 시점에서 명가의 논리적 사고는 법률 해석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유가나 도가와 달리 명가는 도덕적 가르침보다는 언어와 개념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실용적인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군주와 정치가들에게 논리적 사고와 법률 해석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리를 다루는 다양한 논쟁이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명가의 사상가들은 점점 더 정교한 논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명가 사상은 기존의 철학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 철학에서는 명과 실의 관계를 탐구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현실 정치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권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왕이라는 명칭과 그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했고, 신하들도 직책에 따라 명과 실이 일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명가의 논리적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공손룡과 해시 같은 대표적 명가 사상가들은 이러한 논리적 분석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공손룡은 개념과 실제의 구별을 강조하며 백마비마론 등의 논리를 발전시켰고, 해시는 논리적 모순과 개념의 상대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명가 사상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명가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철학적 논리학의 한 갈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명가는 전국시대의 복잡한 법률과 정치적 현실 속에서 개념과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법률적 실용성과 철학적 논리성을 모두 갖춘 독특한 학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명가는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언어와 개념의 명확성을 추구하며 등장했습니다. 전국시대는 여러 국가가 경쟁하며 각기 다른 법률과 제도를 운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법과 행정에서 개념의 정의가 모호하면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명가는 개념과 언어를 철저히 분석하여 혼란을 줄이고 논리를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당시 법률과 행정의 적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고, 같은 법률 문장이라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가는 법적 개념을 정밀하게 정의하고 용어와 그 의미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며 실질적인 행정 운영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명가는 단순히 법률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개념의 명확성을 강조함으로써 철학적 논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정확해야 올바른 소통이 가능하고, 정책 결정에서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가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논리적 분석과 언어의 정확성을 중시하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명과 실의 관계를 통해 명가의 핵심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명가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명과 실의 관계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명은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언어적 표현이며, 실은 그 표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 또는 현실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가는 언어와 개념이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시대는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던 시기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혼재하는 가운데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률 조항이나 행정상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단어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명가는 개념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명가 사상에서 명과 실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군주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주라는 명칭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실질적으로 군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주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통치의 권위를 행사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군주라는 명칭을 가진 자가 통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름만 군주일 뿐 실질적으로는 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가의 관점에서 볼 때 명과 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며 명칭에 걸맞은 실체가 없으면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법과 사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법가는 통치자가 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명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법률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법가들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의되어야 하며 법을 적용할 때 개념의 모호성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죄인이라는 명칭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도 용어와 현실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가의 논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이라는 명칭을 받았다면 그는 실제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명칭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선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받는다면 그것은 명과 실의 불일치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가는 정확한 개념 정립과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가의 명과 실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단순한 철학적 논쟁을 넘어 법률, 정치, 행정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명가의 논리는 후대 법가와 실용적인 정치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며 법률 체계 정비와 개념 명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명가를 대표하는 인물 해시와 공손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시는 전국시대 명가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키며 개념을 정교하게 분석한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개념을 주장하며 개별적인 사물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원리 아래 존재한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대일통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우주의 모든 만물이 본질적으로 통일된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시는 다양한 역설적 표현과 논증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논리 중 하나는 북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역설입니다. 이 논리는 일반적인 직관과 반대되는 주장이지만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특정한 조건에서 참이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을 적용하면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원점을 돌아 남쪽으로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이 가진 모순을 드러내고 논리의 정밀성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해시는 물은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같다는 주장을 통해 상대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논의했습니다. 즉 특정한 사물이나 개념이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대도가 사상, 특히 장자의 상대론적 철학과도 연결되며 사물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해시의 논리는 단순한 철학적 명제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언어와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크다와 작다라는 개념 역시 상대적이며 비교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돌멩이라도 먼지와 비교하면 크지만 산과 비교하면 작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개념의 절대적 정의를 넘어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시는 이러한 논리를 활용하여 정치와 사회에 대한 통찰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일통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에서도 차별과 구분을 넘어 모든 존재가 동일한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도가 사상과도 연결되며 인위적인 구분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시는 논리적 사고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개념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뒤흔들며 언어와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공손룡은 전국시대 명가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개념과 실제의 관계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언어가 실제 사물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시도하시며 특히 백마비마론과 견백론을 통해 이러한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백마비마로는 흰 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개념적 구별을 강조한 논리적 논증입니다. 말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말이라는 동물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명칭이며 백마는 흰색이라는 특정 속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백마는 단순히 말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추가한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 공손룡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갈색 말이나 검은 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마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흰 말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백마라는 개념과 말이라는 개념이 다르므로 백마는 말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념적 분류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법률과 행정에서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예입니다. 견백론은 사물의 속성을 구별하는 논리적 논증입니다. 공손룡은 어떤 돌이 흰색이며 단단하다고 했을 때 흰 것과 단단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돌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지만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돌의 색깔과 물리적 성질은 별개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속성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논리는 현대 철학에서도 속성과 실체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와 연결되며 개념과 실제를 분리하여 사고하는 명가의 철학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공손룡의 논변들은 단순한 언어적 유의가 아니라 개념과 논리를 정밀하게 구별하려는 철학적 시도였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법률, 행정, 철학적 개념 정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 법가와 도가 사상에도 연결됩니다. 특히 법률 용어의 정의를 엄밀히 따지는 법과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논리를 통해 기존의 관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점에서는 도가의 상대론적 사고방식과도 유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공손룡의 철학은 개념과 실제의 관계를 탐구하는 명가의 핵심을 이루며 이후 중국 사상사에서도 중요한 논리적 전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명가의 논리술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가는 논리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여 그들의 논변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명가는 서양의 소피스트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언어와 논리를 이용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한 반면 명가는 개념과 실제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며 논리적 체계를 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적 사고방식은 후대 철학과 법률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명가의 논리는 특히 법률 해석과 행정제도의 정비에 기여했습니다. 전국시대는 각국의 법률과 행정체계가 달라 해석상의 차이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명가는 언어와 개념을 정밀하게 구분함으로써 법적 문장을 명확히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는 후대 법과 사상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법가들은 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석하는데 명가의 논리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법을 집행할 때도 모호성을 제거하고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명가는 법률적 사고방식의 기초를 다졌고 이후 중국 법제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명가는 개념과 언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철학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개념과 실제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언어의 정확성과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후대 유가와 도가 철학에서도 중요한 논의가 되었으며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전통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명가의 논리학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개념적 모호성을 제거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가의 논리는 지나치게 개념 분석에 집중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논변은 지나치게 논리적 정밀성을 추구한 나머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현실적인 정치사회 개혁보다는 개념적 논쟁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손룡의 백마비마로는 개념의 정밀성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러한 논변이 정치나 사회 개혁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명가의 논리를 법률 해석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발전하면 법률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명가의 논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법률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고 실질적인 정의보다는 논리적 허점을 이용해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명가를 궤변을 통해 혼란을 조장하는 자들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명가의 논법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국시대는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실용적인 개혁이 절실했던 시기였으며, 법가나 유가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치주의나 도덕적 정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명가는 개념과 언어의 논리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가는 전국시대 이후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가는 논리학과 개념 분석을 발전시키면서 법률 해석과 철학적 사고에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현실 문제 해결과 정치적 실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들의 논법은 후대 법가와 논리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개념적 논쟁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습니다. 명가에 어떠한 역사적 영향을 주었을까요? 명가는 법률과 개념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방법론을 확립함으로써 후대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법률과 언어의 명확성을 강조한 명가의 사상은 특히 법가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법가는 강력한 법치주의를 주장하며 국가 운영의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명가의 논리적 사고방식과 개념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명가의 사유방식은 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호성을 제거하고 명확한 법적 개념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명가의 사상은 불교와 유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경전 해석과 교리의 논리적 분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불교 학자들은 명가의 논리적 분석법을 활용하여 경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논리적 체계를 정립하는 데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후대 불교의 삼론종이나 성실종에서 보이는 논리적 사유 방식은 명가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유학에서도 개념과 언어 분석을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특히 성리학에서 개념의 정밀한 분석을 강조하는 경향이 명가의 사유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가는 개념과 실제의 관계를 분석하는 철학적 방법론을 발전시켜 후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개념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음으로써 법학, 철학, 종교사상 등 여러 분야에서 논리적 사고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현실 정치와 실용적 문제 해결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명가가 제시한 논리적 분석 방식은 이후 중국 사상사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논리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명가의 철학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명가의 논리적 사고방식은 단순한 철학적 토론을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